여러분 이제 바로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 영석입니다. 물론 유튜브에도 좋은 무당분이 있지만 유튜브에서 만날 수 없는 선생님들이 밤도깨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집 후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장군봉 도사님이고요. 여기부터 읽을게요. 가보자 해서 갔는데 가정집 같은 분위기였는데 들어가니 신당은 따로 있었는데 오히려 유튜브나 이런 것처럼 너무 화려하진 않아서 뭔가 괜히 실망하는 느낌이었다. 이러면 호구입니다. 여러분, 신당이 화려할수록 안 좋은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신당이 화려할 때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하러 벌써 결혼하려고? 둘 궁합만 보면 나쁘지 않다. 근데 남자친구 보고 시부모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하라 하더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남자친구 보고 사고서 언제 조심해라는 말을 계속 반복. 그땐 그냥 조심해야겠네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문 앞을 나가는 순간까지 남자친구에게 그 말을 하셨고 혼인신고 이야기는 잘 새겨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좀 늦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시간이 흘러 저는 신점에 들었던 이야기는 크게 신경을 안 써서 양가 부모님들과 결혼식 날짜를 잡고 이사하고 식전에 혼인신고를 했죠. 근데 정말 이때부터 지금 생각하면 뭔가 싶었던 게 혼인신고 후 그 다음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남자친구가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정말 머리에 피가 미친 듯이 나더라고요. 그 꿈을 깨고 남자친구에게 기분이 안 좋다고 당분간 조심하라고 서로 그런 말을 주고받았고요. 근데 교통사고가 결국 나버린 겁니다. 병원으로 가니 머리를 다쳤대요. 그것도 손을 쓸 수 없는 제일 위험한 부위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냥 모든 게 다 제 탓 같았어요. 그런 꿈을 꾸고 그냥 출근을 말릴 걸, 조금만 더 늦게 보낼 걸, 진짜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이런 상황이 오니 독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신전 볼 때 말해주셨던 게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점집에서 그렇게 울어봤습니다. 살려만 달라고 무슨 방법이든 하고 싶다고 내가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때 아무 말 없이 손 잡아주시고 니 탓이야 니 탓이 아니야라고 해주시면서 지금 네가 뭘 가진 게 있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도 없고 깨어나는 날 거니 걱정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하고 싶다고. 근데 깨어난다는 그 말이 얼마나 희망이 되던지. 그래서 결국은 깨어났대요.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예비 시부모들이 정말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쓰러지자마자 병원비만 걱정하기 바쁘고 병원도 몇 번 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가엾고 불쌍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외로워 보이는지 알겠더라고요. 더욱더 곁에 있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병을 계속 해주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어떤 욕심이냐? 눈만 떠주길 바라다가도 눈 뜨면 걷기를 바라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게 된다고. 근데 무속인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걸을 거고 스스로 뭐든 할 거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하기는 힘들 거고 그 부모 때문에 저희의 인연이 끝까지 가기는 힘들 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욱하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시부모 문제로 너무 지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좋으신 분 같아서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런 말 하면 나쁜 걸로 악용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제가 선생님께 세 번째 갔을 때 그 앞 손님이 상담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 외국인 분이셨어요. 점사 보고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분 손에 복채를 다시 쥐어주시더니 나중에 모든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지고 나면 그때 다시 찾아와서 복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펑펑 우시고요.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없으셨던 분인지 1,000원짜리도 있었고 그걸 다시 쥐어주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중요하게 반복해서 찝어주셨던 모든 일들이 다 맞았고 지금도 면접이든 고민이든 말씀해 주신 대로 다 흘러가서 저에게는 너무도 감사한 분입니다. 제가 왜 홍보 같은 걸 안 하냐고 진짜 유튜브나 이런 거 요즘 많이 하시는데 하시라고 해도 그런 거 싫다고 인연이 되면 다들 알아서들 오시게 되더라고 장사하는 느낌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드시고 마음에 갈등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가기 전에는요. 잠깐만. 유튜브로 유명하게 알려진 분들에게 몇 번 전화점사 본 적이 있었죠. 근데 솔직히 볼 때도 이런 말은 나도 하겠다 싶은 것도 있었고 그냥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것 또한 제 신가물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굿을 권유당했나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무당 정보는 저도 모릅니다. 여기 가입을 해야지 나와요. 가입을 해야지 전화번호가 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뭐 장군봉 도사라는 분이랑 전혀 일면식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로 보세요. 이런 분들은요 유튜브 나와갖고 홍보를 안 합니다. 뭐 물론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을 표현하고 싶고 그런 분도 많아요. 근데 점사비를 막 뭐 50만 원, 100만 원 받으면서 굿을 막 1억, 2억짜리를 하고 그게 장사꾼이지 뭡니까? 신명한테 물어보고 굿비용 1억, 2억 받습니까? 예? 신령님이 힘든 사람한테 굿비용 1억, 2억 달라고 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바로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